프리스엘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천일문 고등 그래머 챕터 8 분사와 분사 구문에 관한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분사를 알기 전에 먼저 준동사의 쓰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준동사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준동사는 무엇을 준동사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준동사는 동사인 듯 동사 아닌 동사 같은 너. 자, 요거죠. 자, 그렇다면 이 말의 의미를 조금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 무엇을 같이 비교해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동사와 비교를 해봐야겠죠. 엄밀히 따지면 준동사는 동사에 준한다 라는 겁니다. 자, 준동사는 동사에 준한다. 즉, 동사처럼 생겨서 동사인 것 같다가도 문장에서는 주어와 동사는 각각 하나씩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동사는 아닌 것. 그런데 하는 역할이 동사랑 비슷해. 동사가 갖는 것도 가져. 그래서 동사 같은 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방금 언급한 동사가 갖는 것, 동사가 취하는 것도 준동사가 갖는다고 했죠. 자, 동사가 취하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동사 갖는 거 세 가지 뭘까요? 그렇습니다. 주어, 시제, 형태. 그래서 우리는 수업 시간에 이것을 간단하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주시형. 그렇죠. 주시형.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시형. 그렇죠. 주시형입니다. 이걸 준동사도 가진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준동사도 주어, 시제, 형태를 갖죠. 그래서 동사인 듯 동사처럼 생겨서 동사인 듯 하지만 동사는 아니고 동사가 갖는 것 세 가지를 가지기 때문에 동사 같은 너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주어는 그야말로 동사의 주체가 되는 형태를 말할 수 있고 시제는 동사의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 완료, 진행. 자, 과연미완진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준동사의 시제는 단 두 개입니다. 그렇죠? 단순과 완료. 그리고 형태는 그렇죠. 수능, 능동 형태, 수동 형태. 똑같이 준동사도 수능이에요. 수능, 능동, 수동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준동사의 종류를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준동사의 종류는 크게 부정사, 그렇죠? 투부정사, 그리고 동명사, 그리고 분사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분사를 배우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 부정사와 동명사와 분사, 동사인 듯이라고 했어요. 자, 부정사 어떻게 생겼어요? to에다가 동사 달고, 동명사, 동사에다가 ing, 분사, 동사에다가 ing, 그리고 pp형입니다. 어떻습니까? 동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동사인 듯 하죠. 하지만 동사는 아니야. 그렇다면 문장에서 동작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역할을 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역할이 무엇일까? 부정사는 그렇습니다. 명형부 따라합시다. 크게 명형부 그렇습니다.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을 하죠. 동명사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어요. 무슨 역할? 명사 역할을 한다. 자, 분사는 무슨 역할? 그렇습니다.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그래야요, 우리가 정리할 것. 자, 준동사는 무엇이다? 동사인 듯, 동사 아닌, 동사 같은 거다. 이유는 문장에서는 동사는 하나만 올 수 있기 때문에 동사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동사는 아닌 것. 그렇지만 동사가 갖고 있는 세 가지 주어, 시제, 형태를 갖기 때문에 동사 같은 너라고 한다. 자, 준동사의 종류는 크게 세 개. 부정사, 동명사, 분사가 있다. 그렇다면 부정사와 동명사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투부정사는 명형부의 역할, 동명사는 명사의 역할, 분사는 형용사의 역할을 하고 생김새는 이러하다가 준동사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요것을 가지고 이 분사가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데 형용사 역할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또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분사의 쓰임 첫 번째 명사 수식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아까 분사는 무슨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형용사는 크게 명사를 꾸며주고 그리고 무슨 역할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보어 역할을 하죠. 그래서 첫 번째 명사 수식이 되겠습니다. 자, 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He received a present wrapped in colorful paper. 자, 이 문장에서 문장 구조 먼저 보도록 할게요. he가 주어, received가 동사, 문장에선 동사가 하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요 동사 비슷하게 생긴 것, 이것이 분사, 즉 준동사인 분사가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명사를 꾸며준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이 문장에서 명사는 a present이 됩니다. a present이 명사야. 자, 그는 선물을 받았다. 어떤 선물이야? 명사를 꾸며줬습니다. 포장된 선물이죠. 어떻게? 이런 컬러풀한 페이퍼로 포장이 된 선물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분사에서 아까 형태가 있었잖아요. 형태는 ing 형태와 pp 형태 이렇게 있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쓰임이 있는데 그 쓰임을 우리 1번에서 또 한번 설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문장에서는 wrapped라고 해가지고 PP 형태를 꾸몄어요. 자, 여기서 명사를 수식하는 과거 분사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왜 그러느냐? 명사를 꾸며줄 때 ing 모양은 능동, 관계가 능동일 때, 관계가 진행일 때 사용하고 PP는 관계가 수동, 관계가 어떻게 다 완료된 형태일 때 사용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선물인데 어떤 선물이야? 컬러풀한 종이로 포장이 된 상태면서 수동이죠. 그래서 wrapped가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음 문장을 묻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자. 수식받는 명사와 분사의 관계가 능동이면 자, 현재 분사, 수동이면 과거 분사를 쓴다라고 되어 있죠. 자, 예문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The girl painting the picture is my friend. 자, 여기서 the girl이 주어이자 명사입니다. 자, 그리고 이 문장에서 동사는 is, 그러므로 painting은 명사를 꾸며주는 분사가 되죠. 자,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소녀는 나의 친구다. 자, 밑에 문장 볼게요. 그는 보고 있다. 자, 무엇을 보냐? 그림을 보고 있는데 그 그림이 그려진 거죠. 나의 엄마에 의해서 그려진 그림을 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문장에서 looked가 동사가 되기 때문에 painted는 분사가 됐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 문장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이니까 능동의 관계니까 ing 그리고 그림이 그려진 수동의 관계니까 pp인데 자, 이것 말고 선생님의 꿀팁이 있습니다. 자, 무엇이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일단은 명사 뒤에서 꾸며주는 경우예요. 두 개 다. 지금 명사 뒤에서 꾸며줬죠. 분사가 명사 뒤에서 꾸며줬어요. 지금 2번 내용 잠깐 보면은 분사 단독으로 명사를 수식하면 주로 명사 앞에서 수식한다. 분사에 딸린 어구가 있을 때는 뒤에서 수식한다. 이 말이 있죠. 자, 이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명사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이러한 법칙에 의하여 지금 이러한 법칙에 의하여 명사를 꾸며줄 때 분사 뒤에 그냥 분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사 플러스 알파, 분사 플러스 이렇게 알파가 있는 경우에 명사 뒤에서 꾸며줍니다. 자, 그래서 명사 뒤에서 꾸며주는 경우에 지금 분사의 원래 모양이 동사였죠. 이 동사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자동사가 있을 수 있고 타동사가 있을 수 있는데 자동사의 경우에는 거의 뒤에서 꾸며줄 때는 거의 웬만하면 ing예요. 왜냐?
이것은 수동으로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타동사를 쓸 때에는 두 가지의 경우로 볼 수가 있어요. 타동사, 이 분사의 원 모양이 타동사일 때 그것이 뒤에 목적어가 왔다. 그렇다면 얘는 뭐야? 능동이죠. 능동이기 때문에 ing. 그런데 이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어. 그것은 뭐야? 우리가 수동이라고 하죠. 그것은 PP가 되겠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삼형식 문장에서 이거 지금 능동태 유형인데 이걸 수동태로 바꿀 때 목적어를 주어로 보내고 동사가 be 플러스 pp고 이때 주어가 by 플러스 목적격이 되죠. 이때 지금 보시다시피 능동일 때는 타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있고 수동일 때는 없잖아요. 이렇게 착안을 해서 풀어보시면 되는데 지금 보자. 페인트가 칠하다 무엇을 타동사였는데 뒤에 the picture라는 목적어가 나오지. 이럴 경우에는 능동의 관계 ing 그림을 그리고 있네. 자, 그 다음 문장. 페인트가 타동사인데 뒤에 목적어가 없네. 목적어는 무조건 명사 형태로만 옵니다. 없어. 얘 수동이구나. 그러므로 너는 pp.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2번 문제 잠깐 더 설명을 하면은 자, 여기서 분사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flying, 그다음에 baked 이렇게 되죠. 자, 그랬을 때 자, 첫 번째 문장은 flying 단독으로 쓰였어. 그렇기 때문에 명사 앞에서 이렇게 꾸며줘요. 명사 앞에서 날고 있는 새를 보아라. 자, 두 번째 문장은 케이크를 먹었어. 어떤 케이크냐면 구워진 케이크인데 플러스 알파가 있어. 이렇게. 우리 시스터에 의해서 구워진 케이크. 이럴 때는 분사가 명사 뒤에서 이렇게 꾸며준다는 점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되느냐? 두 번째, 분사가 이렇게 보호로 쓰이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보호 역할 들어갈 건데 우리 보호 역할을 하기에 앞서 보호도 잠깐 간단하게 또 알아봐야 되겠죠. 아주 간단해. 걱정하지 말고 잘 따라와. 자, 그러면은 우리가 문장에서 보어, 보충 설명하는 보어가 들어간 형식은 뭐와 뭐였지? 그렇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1층, 우리 5층짜리 건물에서 1층은 어떤 구성? SV. 1층 1형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2층 2형식은 SVC. 자, 3층 3형식 SVO. 4층 4형식 SVIO, 5층 5형식 SVOC. 자, 우리 보호는 몇 형식과 몇 형식이 있어? 그렇지. 2형식과 5형식이 있다. 그렇다면 이 형식과 5형식 두 형식에서 공통점은 보호가 있다는 점이고 차이점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뭐 목적어가 없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 형식은 주격 보호, 주어를 보충 설명. 자, 5형식은 목적격 보호, 목적어를 보충 설명한다는 거야. 이 말의 의미는 이 형식에서의 보어는 그렇습니다. 주어를 설명하는 거고 주어와의 관계 이게 중요한 거고 오형식에서는 그렇습니다. 목적어와의 관계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관계가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pp. 요게 여기에도 적용이 된다. 똑같이 이렇게 능동일 때, 수동일 때 관계를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형식부터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건데 동사, 즉 이 형식과 오 형식을 구분하는 것은 사실 이 동사의 역할인데 이 형식은 그렇습니다. 불완전 자동사, 오 형식은 불완전 타동사. 그래서 동사가 종류가 달라요. 그래서 이 다른 동사와 함께 이때 분사가 어떻게 쓰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사에 쓰인 두 번째 보호 역할. 예문 한번 보자. The water remained boiling on the stove. 자, 문장 아주 깔끔하죠. The water 주어, remained 동사인데 이 동사가 그 유명한 아까 설명했던 대표적인 완전 자동사, 목적어 필요하지 않지. 자, 물과 이 보호의 관계. 물이 어떤 상태로 남아있다? 끓고 있다.
어디에서? 스토브 위에서. 능동 진행, 보일. 그렇죠. 끓고 있다. 이렇게 깔끔하게 진행이 되고. 자, 그렇다면 이제 문장 우리 보도록 할게요. 주격 보호 자리에 분사를 사용하여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표현한다. 이 말이 아까 설명했던 그 말이 되겠지. 주어와의 관계. 주어와의 관계를 보는 게 이 형식 주격 보호. 자, 주어와 분사의 관계가 능동이면 현재 분사, 수동이면 과거 분사를 쓴다. 어때? 딱 떨어지지. 주어와의 관계를 보는 거야. 그럼 예문 보자. 예문에서 The newly released movie가 주어 was really fascinating. 이게 보어. 자, 그래서 새로 개봉된 영화가 이게 매우 fascinating 하다는 매우 어떤 매력적이고 재미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지. 자, 그 다음 문장. 이 관계가 능동이기 때문에 ing 형태. 그리고 이거 이제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가 분사를 바뀌는 그 형태. 그래서 주어가 사물이기 때문에 ing 이렇게도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우리 뒤에서 또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야. 자, 그다음 문장. The project seems. 자, project이 주어, seems 동사. 그 프로젝트가 어떻게 되는 것처럼 보여? 완성된 것처럼 보여. 예, 주어와 보어와의 관계가 완성되다. 수동이니까 뭐야? PP. 어떻게 완성돼서 더 빨리 된 뭐보다? 내 예상보다. 그래서 주어와 보어의 관계가 수동. 그래서 PP 형태. 너무 쉬워. 자, 그러면 더 볼 것도 없이 우리 오형식에서는 어떻게 쓰였나 한번 보자. 목적격 보호 자리에 분사를 사용하여 목적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표현한다. 목적어와 분사의 관계가 능동이면 현재 분사, 수동이면 과거 분사를 쓴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요거를 알아둬야 돼. 이때 동사는 이거 지각동사, 사역동사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쯤에서 이제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갈까? 자, 지각동사와 사역동사 정리 한번 해야지. 그렇지? 자, 지각동사, 사역동사 이런 동사들이 있으면 대표적인 오형식. 그렇지? 자, 지각동사는 감각을 나타내는 동사잖아. 감각을 나타내는 동사. 이 동사들 종류 see, hear, watch, observe, 그렇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주어 다음에 요 지각동사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 근데 이 보어 요거 이제 목적격 보어가 이때 지각동사는 동사 원형이 올 수도 있고 ing 그다음에 pp 이렇게 올 수 있는데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이제 알겠죠? 완벽한 이해. 목적어와 보어의 관계가 능동이니까 ing, 관계가 수동이면 pp가 된다. 사역동사는 시키는 동사. 뭐뭐하게 시키다. 이때 자 사역동사는 종류가 make, have, let. 그래서 주어 다음에 사역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이 목적보 자리에 동사 원형이 오는데 이거는 원형 부정사라 그래서 투부정사 형태와 관련이 있고 지금 이거를 왜 하냐? 얘도 지금 PP 형태로 보호가 올 수 있기 때문인데 그것이 바로 목적어와 목적보의 관계가 수동이기 때문에 PP 형태가 올 수 있다라는 점. 이 분사 때문에 지금 사역동사도 굳이 이렇게 분사의 형태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지. 자, 예물도 다시 한번 보자. 자, 2번.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진짠지 우리 또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지. 자, 우리는 들었다. 이웃이 논쟁하는 것을. next door, 옆집에서. 자, 목적 보어 누가? 이웃이 논쟁해. 관계가 능동. 자, 얘네들이 직접 하는 거잖아. 그래서 ing. 자, 나는 들었다. 내 이름은 이 목적어와 목적어의 관계에서 내 이름이 자기가 어떻게 불러? 자기가 불려짐을 당하는 관계, 수동 관계, 그래서 PP. 자, 다른 방에서 내 이름이 불리는 것을 들었다. 그래서 PP 형태가 되었다라는 거지. 어때? 자, 우리 보호로 쓰이는 것도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하면 보호로 쓰였다. 보호로 쓰이는 건 몇 형식과 몇 형식? 2형식과 5형식. 2형식 내에서는
주어와의 관계가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pp. 오형식에서는 목적어와의 관계가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pp인데 그때 동사는 지각동사다. 그리고 수동의 관계가 되는 것은 사역동사다. 이렇게까지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유닛으로 넘어가자. 자, 이제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라고 했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아무래도 이 분사는 형용사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어떤 감정적인 것인 상황에 대한 기분을 설명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형용사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감정을 나타냈던 동사의 원형을 그것 또한 분사화시켜서 ing 모양과 pp 모양으로 이제 나누는데 보통 이 그 동사가 분사가 됐을 때 관계를 즉 그 주체와의 관계를 자기가 직접 하는 거였을 때는 ing 직접 똑같이 능동 자, 그것이 당하짐을 느낄 때, 그런 감정을, 느낌을 당할 때를 우리가 수동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어떠한 사물이 그런 감정을 주기 때문에 사물일 때 우리가 ing를 받고, 보통 사람이 그런 감정을 받기 때문에 수동이라 하여서 사람일 때 PP 형태를 둔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예문을 통해서 보자. 그는 놀랬어. 뭐에 의해서? 다양한 종류의 그림들. 어디에? 그 전시회에서. 즉 사람이 그런 기분을 느끼는 거, 당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일 때 우리가 감정의 동사를 PP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 다음 이제 보자.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 또는 수식을 받는 명사가 감정을 불러일으키면 현재분사, 즉 감정을 느끼면 과거분사를 쓴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이것이 사물이 주로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ing, 감정을 느낀다. 주로 사람이 그런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pp로 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he ending of the movie 주어가 사물이죠. 자, 그것이 놀라웠다. 이런 감정을 주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주어가 사물일 때 ing를 갖다라는 거야. 또 한 번 he is surprised. 자, 그가 놀랐다. 그가 놀람을 주로 이렇게 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수동의 의미에서 표현태가 되는 거야. 뭐에 놀랐다? 그 콘서트 티켓이 값이 너무 비싸. 그래서 이거에 놀랐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어떤 그 동사들을 분사화로 된 걸 우리가 알아두면 어떨까? 참 편하지, 참 편해. 그래서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거 암기를 하고 얘를 어떻게 할까? 그렇지. 테스트를 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사물 그리고 사람일 때 이제 어떻게 쓰이나? interesting, annoying, frustrating, thrilling, amazing, satisfying, boring, fascinating, embarrassing, frightening.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ed 형태인데 이것까지 해주면 이제 너희 지루해서 기절하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분사의 쓰임이었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 이제 정리 간단해. 자, 집중 집중. 자, 정리하고 넘어가야지. 자, 우리 이제 오늘 지금 분사를 배운다. 지금 분사는 어디 소속이다? 그렇습니다. 준동사 소속이다. 그러므로 이 분사는 동사다 아니다. 그렇지. 생김새만 동사고 동사는 아니야. 그럼 뭐야? 그럼 형용사. 좋아. 난 형용사. 형용사 무슨 역할해? 형용사 명사 수식이랑 워. 좋아. 그러면 명사를 어떻게 할 수 있어? 앞뒤에서 꾸밀 수 있어. 명사 앞에서 꾸며주기도 하고 뒤에서 꾸며주기도 해. 앞에서 꾸밀 때에는 순수한 분사만 있을 때야. 자, 뒤에서 꾸며줄 때는 분사 플러스 알파가 있을 때야. 자, 분사 모양 두 가지야. 어떻게? ing, pp. 그럼 얘는 어떻게 달라? ing는 능동과 진행으로 명사를 꾸며줄 때, 자, pp는 수동과 상태 완료의 의미를 나타낼 때 쓴다. 여기서 꿀팁 하나 있었지? 진짜 중요한 꿀팁. 자, 분사의 오리지널이 타동사였어. 그러면 그 뒤에 목적어의 유무를 가지고 판단한다고 했단 말이지. 목적어가 있어. 그러면 걔는 능동이면 뭐 ing. 목적어가 없어. 그럼 걔는 뭐야?
수동이면 자, PP 요 꿀팁 요걸로 이용해서 쓰는데 단 이것은 분사가 뒤에서 꾸며줄 때라는 거야. 자, 지금 이제 보어야. 보어는 두 가지야. 자, 이 형식의 주격 보어, 오 형식의 목적격 보어. 하지만 둘 다 똑같아.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지만 똑같이 그 능동이면은 ing, pp면은 pp면은 수동 상태. 자,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목적격 보어도 목적어의 관계가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pp를 꾸며주고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가 분사화 되었을 때, 자 그럴 때 사람의 감정을 받을 때는 그것을 받아지는 거니까 pp 형태, 그다음에 사물일 때는 ing 형태 이렇게 가준다. ed 형태기보다는 pp 형태로 말해주는 게 더 좋겠다. 여기까지가 분사였습니다. 여기까지 해주면 참 좋은데 우리는 이제 분사 다음에 분사 구문을 배울 거고 우리는 이게 영상이 한 번에 갈 거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잠깐 물 한 잔 마시고 와서 우리 분사 구문 만나자. 자, 물 마시고 왔어? 그러면 이제 분사 구문의 기본 형태와 의미에 관하여 배워보도록 할게. 자, 이것도 너무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마음의 부담을 빼고 시작해보자. 자, 분사 구문을 배우기에 앞서 자, 선생님, 이게 너무 많아. 뭐가 많아? 자, 우리 다 배울 거야. 분사 구문을 이제 배우기에 앞서 분사 구문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도록 할게. 자, 분사 구문은 우리 이제 리딩 시간에 엄청 많이 봤다.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ing로 시작을 하면서 물결문이 있고 콤마 딱 있고 여기 막 주어 동사 혹은 주어 동사가 있어. 막 문장 엄청 길고 마지막에 ing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 이것이 바로 분사 구문인데 이 분사 구문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면 참 이해하기 쉬워. 여기 지금 보시면은 어, 여기 지금 이렇게 구문이라고 돼 있잖아. 이 구문은 어디서 와요? 절에서 오죠. 절. 무슨 절에서 왔냐? 했을 때 부사절에서 옵니다. 부사절. 자, 부사절을 분사 구문으로 바꿔주는 것. 즉,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때 두 형태는 달라. 형태는 다르지요. 형태는 달라. 어떻게? 하나는 절의 형태, 하나는 구의 형태. 하지만 뭐가 같다는 얘기예요? 의미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점에 입각해서 갈 거야. 그렇다면 절은 뭐가 있어? 절은 반드시 접속사가 있고 주어, 동사가 있는 게 절이야.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구로 바꾼다고 했잖아. 구로 어떻게 바꿔? 구로 이렇게 바꾸지. 자, 분사구 이렇게. 요 모양. 자, 요 모양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는지. 자, 봅시다. 접속사를 지워. 그리고 주어가 일치할 경우는 지워. 이게 이제 우리가 접속사가 있는 절을 종속절이라고 하고 접속사가 없는 걸 주절이라고 해. 그런데 물론 이거 위치는 바뀔 수 있어. 주어 동사 주절이 먼저 오고 종속절이 뒤에 오기도 해. 근데 anyway, 자, 요 주어가 일치할 때는 지워. 일치하지 않으면 지우지 않아. 다 예문으로 볼 거야. 자, 그리고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붙여주는 거지. 이렇게. 요 모양을 그렇지. 이 모양으로 바꾼 거야. 넘어간다. 초간단. 그래서 이것에 관한 예문들을 가지고 우리가 볼 건데 얘가 또 이제 막 법칙들이 있어. 법칙들이 있고 이거 오히려 그건 간단한데 우리가 아까 요게 어디에서 많이 나온다고 그랬지? 그렇지. 리딩에서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 그러면 이 접속사가 없는데 우리가 이거를 매끄럽게 해석을 해야 되잖아. 그러려면 우리는 뭐를 알고 있어야 돼?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너머에 있는 접속사까지 알아야 하잖아. 그게 보이려면은 그 접속을 알아야 한다고. 자, 그래서 접속사의 종류를 한번 보도록 할게. 자, 이 부사 역할을 하는 접속사. 다행히 몇 개 없어. 너무 다행이지. 이거를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부대 상황. 이거밖에 없어. 얼마나 좋아. 이걸로 분사 구문을 마스터할 수 있다. 너무 쉽죠. 시간. 바로 뭐뭐 할 때 as, when, 뭐뭐 하고 나서 after. 뭐뭐 하기 전, 뭐 before 이런 것들. 자, 이유는 뭐뭐이기 때문에 as, because, since. 자, 조건. 뭐뭐 한다면 if, unless. 양보. 비록 뭐뭐일지라도 though, although, even though. 그리고 부대 상황. 뭐뭐 하면서 while이야. 근데 여기 지금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을 다 이제 외워주고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문장 내에서 분사 구문에서 자연스럽게 매끄럽게 해석하는지를 설명을 할 건데 일단 선생님이 이 설명하는 거는 뭐 간단하게 지금 설명을 했어. 그리고 나는 이게 이미 머릿속에 있잖아. 근데 너희는 이게 머릿속에 없으면 문제 풀기가 좀 곤란해. 그래서 너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외워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지금 이제 센스 있는 우리 친구들은 조금 이제 알았겠지만 요거 있잖아. 요런 거. 근데 이런 것들은 이게 없으면 해석이 애매해. 애매하기 때문에 가끔가다 아까 여기 접속사 생략한다고 했을 때 안 해주기도 하는 거, 접속사 생략 안 하기도 하는데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after야. 자, 여기까지 어떤 이제 분사의 기본적인 내용들이고 예문을 통해서 디테일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이제 분사구문의 기본 형태와 의미에 대해서 이제 봅시다. 기본 형태는 이렇게 지금 방금 설명한 것대로 기본 형태는 동사 원형의 ing로 시작을 하고 주어 동사의 구문이 이렇게 나와주는데 여기 지금 딱 이렇게 약속이라도 한 듯이 지금 딱 나와 있지. 이렇게 동사 원형의 ing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와 있어. 자, 그럼 이제 이걸 보도록 하면 차를 마신다. 그는 신문을 읽는다. 여기 지금 이렇게 센스 있게 as he drank tea라고 나와 있지만 선생님은 어떻게 해석했어? 차를 마신다? 그는 신문을 읽는다. 자, 어떤 게 자연스러울까? 차를 마실 때 혹은 차를 마시면서 이게 어울리지 않겠어? 그래서 해석을 자연스럽게 차를 마시면서 그는 신문을 읽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as he drank tea라고 하기도 하고 while he was drinking tea 하기도 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우리 이제 또 이론을 접해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부사절 접속사 주어 동사에서 접속사와 주어를 생략하고 동사를 분사를 만든 것을 자, 분사 구문이라 한다. 여기서 센스 있는 친구들은 아주 대어를 낚을 수가 있지. 동사를 분사로 만든 거. 이게 완전 포인트. 자, 이게 어떻게 포인트냐면 동사를 분사로 만들었다는 것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어? 억지로 만들었구나. 그래서 이거 나중에 이제 연습을 할 건데 이렇게 문장 앞에 ing가 오는 게 두 가지 형태가 있거든. 무엇이냐면 하나는 동명사, 하나는 분사구문이야 이렇게. 우리가 이 분사구문을 배우기 전까지는 문두에 오는 ing가 동명사 하나였단 말이야. 그런데 이때 동명사와 분사 구문을 구분하는 게 뭐냐라는 거야. 바로 요게 단서. 동사를 분사로 만든 거. 즉, 분사 구문은 이게 뭐야? 그렇지. 얘가 동사야. 동명사는 문장 앞에 왔다는 말은 얘가 뭘로 쓰였다는 거야? 그렇지. 주어로 쓰였다는 거야. 이 말은 또 한 번 어디까지 사고를 확장할 수 있을까? 얘가 주어니까 뒤에 얘는 뭐가 나온다는 거야? 그렇지. 동사가 나와. 하지만 분사 구문에선 얘가 오리지널 뭐야? 동사였기 때문에 뒤에 또 다른 동사가 있다 없다? 없다. 즉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동명사와 분사의 구분은 뭐로 한다? 구분은 동사로 구분한다. 동사가 있고 없고 동사의 유무로 구분한다라는 거야. 이거 매우 핵심적인 거지. 자, 그리고 부정형은 분사 앞에 낫을 쓴다라고 했어. 자, 그럼 보자. When I read his books, I found myself fascinated by his writing style. 내가 그의 책을 읽었을 때 나는 내 스스로가 그의 이런 필체 스타일에 상당히 매료되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라는 내용이야. 자, 접속사 시원하게 생략. 자, 주어 일치하는 생략. 동사 원형의 ing 분사 구문. Reading his books
되겠습니다. 간단해서 설명할 것도 없어. 다음, 패스. 자, 주로 동시동작, 연속 동작을 의미하며 시간 이후 결과를 의미하기도 한다. 자, 이게 무슨 소리? 이것이 바로 아까 선생님하고 설명했던 접속사의 종류로 거기에 알맞게 해석을 하는 거죠. 자, 예문을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She started at the coffee shop, listening to music. 자, 요거 센스 있게 음악을 들으면서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as she listened라고 바꿔주는데 이거 자꾸 이제 as로 해도 되고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때 분사구문을 생각할 때 원래 있었던 접속사 while로 해도 좋죠. 그 다음에 주어가 일치하니까 주어 생략했을 거 아니야. 이렇게 she.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과거형이지. while은 과거 진행형. was listening.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라는 점. 자, 그 다음 문장. She walked out of the room, closing the door. 자, 문을 어떻게 닫으면서 그는 밖에서 나왔다라는 내용.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그는 문을 닫았다. 접속사, 주어, 동사 이렇게 가져도 되겠지. 자, 그 다음 문장. Receiving his Mary's proposal, she accepted with tears of happiness. 자, 여기서 여기 분사구문 나와 있어. 그의 결혼 제안을 받을 때 그녀는 눈물, 어떤 눈물? 행복의 눈물로 받아들였다라는 내용이야. 자, 그랬을 때 접속사 as 넣어주고 주어가 일치했었으니까 지웠겠지? she 넣어주고 자, 요거 동사원형의 ing 만들기 이전에 과거형이라는 것을 보고 received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 문장. 자, 아까 지금 분사구문의 부정은 분사구문 앞에 무엇을 둔다? 그렇지. 낫을 두는데 이게 준동사의 부정은 전체 준동사에 낫을 붙이기 때문에 그러해. 자, 그 다음에 배가 고프지 않아서 그녀는 이 식사를 건너뛰기로 결정했다. 우리가 지금 봐봐. 원래는 이렇게 해석해. 배가 고프지 않다. 그녀는 식사를 건너뛰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배가 고프지 않아서라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들어가겠지. 그리고 주어를 생략했었으니까 주어 다시 살리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과거형이고 not이야. 우리 지금 과거형이면서 부정이면서 일반 동사 didn't 따고 와야지. 요런 거 정도는 우리가 또 센스 있게 할 줄 알아야 된다. 자, 그 다음 문장. Her mother was worried about her safety going. 지금 그녀의 엄마가 그녀의 안전이 걱정이 됐어. 그녀의 그 check on her. 그래서 그녀에게 체크하기 위해서, 그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건 거지. 했어. 그래서라는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so, she called. 이런 식으로도 간혹 이 접속사를 so로 쓰기도 한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보여준 거고 과거 형태이기 때문에 called 과거 형태로 왔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사 구문의 이제 조건과 양보는 또 어떤 식으로 되는지 우리 부사절의 종류에 있었던 것을 또 그대로 보면 돼. turning to the left, you will find a drugstore. 여기서 이제 너가 왼쪽으로 돌면 너는 약국을 발견하게 될 거야 라는 내용이잖아. 그래서 접속사 뭐뭐 한다면 if 들어가고 주어가 일치했으니까 지웠겠지. 자, if you 돌면 turn.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가 미래를 대신하기 때문에 이렇게 turn이라고 쓰고 나머지 이렇게 똑같이 써주면 되겠다. 그 다음 문장. 추위를 느껴. 나는 에어컨을 끄지 않았어. 그러니까 추운 것과 끄지 않은 거는 반대되는 상황. 양보, 뭐뭐 하지만 no가 되겠지. 자, although 아무거나 써줘도 돼요. I 그리고 지금 과거형이야. felt 이렇게 felt, cold 나머지 똑같이 써주면 되겠다. 자, 여기까지가 분사구문의 이제 기본이고 그 다음 분사구문의 활용 또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 하나도 안 어려워. 너무 재밌어. 자, 봅시다. 우리 이제 완료 분사구문과 수동 분사구문 뭐 이런 게 있어. 그러면 이제 지금 보시면은 이 용어를 아까 잠깐 봤다? 어디서 봤어? 그렇지. 동사가 가지는 것 세 가지 하면서 준동사가 가지는 것 세 가지 했었지. 뭐였어? 그치, 다시 한번 볼까요? 주어, 시제,
형태. 우리 거기서 자, 시제는 뭐였어? 단순, 완료. 형태 뭐였지? 그렇죠. 능동, 수동. 그래서 단수는 그냥 우리가 준동사 원래 갖고 있는 형태 있잖아. 지금 이제 분사구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동사원형 ing 이런 것들이 단순인데 완료가 되면 being pp 이런 것들이 완료가 됩니다. 자, 능동은 동사원형 ing고 수동도 being pp 이렇게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잠깐만 수정할게. 완료가 being pp가 아니고 having pp. 요거 잠깐만 수정할게. 완료는 being pp가 아니고 having pp다. 완료는 having pp.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내용을 지금 이제 보시면서 볼 건데,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지금 어떻게 설명하겠다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이 단순과 완료에 대해서만 잠깐 설명을 할게요. 자, 단수는 어떤 이제 그 우리가 접속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문장이었잖아요. 이렇게 주절, 종속절. 이럴 때 이게 이제 주절, 종속절의 시제가 일치할 때는 우리가 단순을 써요. 그렇다면 제가 눈치가 있는 친구들 이제 바로 또 느꼈겠지만 완료는 그 반대겠죠. 완료는 접속사, 주어 동사일 때 시제가 일치하지 않아. 더 과거. 시제가 일치하지 않을 때 씁니다. 그래서 단순일 때는 동사원형 ing로 깔끔하게 해결이 되지만 완료일 때는 having pp를 써요. 대표적으로 예문을 여기서 한번 들어주고 위에 들어가서 위에 문장에서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 방금 했던 거 if you turn to the left 네가 왼쪽으로 돌면 너는 볼 거야. 이렇게 돼 있을 때 무언가를 보겠지. 그러면 사실 이거는 조건을 부사절이니까 미래를 안 쓴 거지만 거의 일치하는 시제로 보는 거거든. 그랬을 때는 if 생략하고 주어 생략하니까 단순이 돼서 turning이 돼. 그런데 자, 요 문장은 어떻게 되냐? As I was born in winter, I like winter. 이런 문장이 있어. 그러면 내가 겨울에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겨울을 좋아해. 이런 문장이 있는데 너희 딱 보면 지금 요거 시제, 얘는 과거고 여기는 지금 현재이기 때문에 시제가 일치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리고 더 과거. 우리가 이런 시제를 분사 구문으로 갔을 때 완료 시제로 바꾼다라고 얘기해. 자, 그러면 어떻게 했는지 볼게. 접속사를 생략해. 그리고 주어 일치하니까 주어를 생략을 했는데 과거, 현재야. 일치하지 않아? 그렇지. 이럴 때 바로 having pp를 쓴다. having been born in winter. I like winter. 이렇게 깔아준다라는 거. 그랬을 때 지금 또 재밌는 게 있어. 이렇게 이제 완료형이 됐는데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born이라는 진짜 분사가 있지. 우리가 동서원형의 ing를 바꿔준 거는 일부러 분사 구문으로 만들려고 분사를 만들기 위해서 분사 구문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분사를 이렇게 억지로 만들어준 건데 얘는 진짜 분사잖아. 진짜 분사기 때문에 앞에 있는 having been을 생략하기도 해. 그래서 having been born 해도 되고 이 문장은 그냥 born in winter I like 이렇게 하기도 한다라는 점이지. 자,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being이나 having been을 생략을 하는 경우가 또 없나요? 있죠. 또 있습니다. 그 예문을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while I was
walking to the street. I met my friend. 내가 길을 따라 걷다가 내 친구 만났어. 뭐 이런 문장이 있어. 그러면 접속사 생략. 주어 일치하니까 주어 생략. 자, 요거 being 되죠. 자, being을 했는데 뒤에 뭐가 있나? 뒤에 진짜 분사가 있다. 그래서 being 생략하고 이 문장은 walking to the street. I met 블라블라 하면 된다라는 거야. 그럼 또 질문이 있겠지. 있어 없어? 있어 있어. 선생님 이렇게 being을 생략하고 ing 형태로 되는 거 말고 pp 형태로 되는 건 없나요? 있지 있지. 왜 없어? 여기 있습니다. 자 설명할게요. 이것도 as a book was written in easy English. I라고 하면 조금 문장이 좀 복잡해지니까 I라고 하지 말고 it, it 그 책이니까 it was read well. 그 책은 잘 읽혀졌다. 이런 내용이야. 그랬을 때 요것을 이제 분사구문 형태로 갈게. as 생략, the book과 it이 일치하죠. 생략. 근데 being을 넣었는데 뒤에 뭐가 있어? 그렇죠. 진짜 분사가 있어. 그래서 written in easy English. 쉬운 영어로 쓰여져서 it은 더 book이라고 한번 줄게요. The book was read well.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완료인지 단순인지에 관한 설명 여기까지 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도록 할게. 예문 통해서 보자. Having lost her wallet, my sister couldn't buy.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지금 지갑을 잃어버린 게 더 과거. 그리고 책을 못 산 거는 그냥 바로 과거. 그래서 시간의 순서상 지갑을 잃어버린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책을 못 샀다는 것을 현재 얘기하겠지. 그래서 시제가 어긋나지 않고 지갑을 잃어버린 게 더 과거, 더 앞선 일. 자, couldn't buy보다 더 앞선 일이기 때문에 완료를 시했었다. 원 예문은 as 접속사, 주어, 그리고 과거보다 더 과거, 대과거, had lost로 써주면 되겠다. 자, 이제 내용으로 이제 한번 배웠던 거 쭉쭉 다시 한번 정리. 분사구문이 주어 동사보다 앞선 이름을 분명히 할 때는 완료 분사구문을 쓴다. 자, 예문 계속해서 Having finished his project, he went on a trip to Africa. 자, 프로젝트를 먼저 끝냈죠. 프로젝트를 먼저 끝냈고 그래서 완료형이고 그는 아프리카로 여행을 떠날 수 있었던 거 이렇게 보시고 또 after 그 요거를 이제 우리가 부사 절로 바꿔주면 접속사 after he had finished his project, he went. 자, 우리가 아프리카를 간 거보다 끝낸 게 더 과거기 때문에 had finished 이렇게 썼다라는 점. 그 다음 두 번째, 주어와 분사의 관계가 수동이면 수동분사구문 빙 pp를 쓴다. 그런데 빙 pp였던 부사절이 분사구문이 된 것이다. 이게 무엇이냐?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요거예요. 이때 앞에 쓰인 빙은 생략되고 pp만 남는다. 요게 이제 빙이나 해빙들을 생략하는 이유가 얘가 진짜 분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공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공은 반복적으로 되게 이런 딱딱한 표현에 의해서 튕긴다라는 얘기지. Because 주어, it이 똑같이 보이니까 it 살려주고 is made 수동의 관계였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공은 잘 튄다. because 생략, it 생략, being 생략. 왜? 얘가 진짜 분사니까 빙을 굳이 써주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리고 수동 분사 구문에서 분사 구문이 주어 동사보다 앞선 일이면 요거 완료를 쓴다고 얘기했고 해빙이 생략한다라고 얘기했죠. 이미 선생님이 예문 설명한 거에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praised by her teacher. 이미 칭찬을 받은 거죠.
그래서 더 공부를 열심히 했다라는 내용이지.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제 무엇을 남기고 있냐? 접속사나 주어를 남긴 분사 구문을 우리가 지금 이제 마주하고 있는데 이것도 뭐냐면 아까 선생님 살짝 얘기했죠. after 같은 거. 그리고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일치하지 않을 때 생략하지 않는다라는 점. 이제 이것도 예문으로 그냥 쭉쭉쭉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사를 쓰고 나서 그 리포터 기자는 잠깐 그것을 읽었다라는 얘기인데 이제 요거를 만약에 이제 애프터가 없으면 쓰는 도중에 읽은 건지 쓰기 뭐 어떻게 뭐 썼음에도 불구하고 뭐 썼으니까 읽은 건지 뭐 이유를 말하는 건지 그런 거 도중에 말하는 건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후에라는 그것을 쓰고 난 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았다라는 점이죠. 자, 분사구문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분사 앞에 접속사를 남길 수 있다. 자, 여기 바로 뭐라고요? 이유는 명확하게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그냥 두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 분사 구문의 의미상의 주어가 문장의 주어와 다를 경우 의미상 주어를 분사 앞에 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생략하지 않는다. 생략 불가. 요거 이제 어법 문제로 많이 나와요. 네, 이제 보면은 other things 주어야. 이게 의미상의 주어. 이게 의미상의 주어라는 말은 준동사의 주어라는 뜻이야. 다른 조건들이 being equal. 자, 동등하다면 the taller person, 더 키 큰 사람이 보통 더 농구를 잘한다라는 얘기죠. 원문은 자, 우리가 이 being 때문에 분사구문인 걸 알 수 있고 접속사. 요 when이 접속사. 그리고 other things 주어 동사죠. 있고. 그냥 the taller person 주절의 주어. 그다음에 is equally better. 여기서 이렇게 주어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략하지 않은 거죠. 자, 그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은 구분할 게 있어요. Monday. 자, 이거는 비인칭 주어 이시 나오기 때문에 office하고 당연히 일치하지 않아서 보통 이렇게 비인칭 주어를 나타내는 거 요일, 시간, 날씨, 계절 등을 나타낼 때는 it을 반드시 써준다는 거 센스 있게. 특히 이제 날씨가 많이 나와요. 날씨가 많이 나와. 그래서 이때 it을 써준다는 거. 월요일이었기 때문에 그 사무실은 일로 되게 붐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접속사, 주어, 동사, 그리고 다시 한번 office, 주어, 동사 이런 형태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with 명사 그리고 분사 형태 또 이렇게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건 뭐냐면 관용 표현처럼 뭐뭐 한 채로라는 의미가 되고 이때 명사와 분사의 관계가 능동이면 ing, 관계가 수동이면 pp.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이올린을 연주한다. 뭐 한 채로 with. 자, 눈을 어떻게 한 상태, 감은 상태. 그러니까 closed가 됐다라는 점, 필평대가 됐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잠깐 보시면 with 명사 ing, pp는 뭐뭐 하게 하며라는 의미로 쓴다. 그래서 명사 분사의 관계가 능동이면 현재 분사, 수동이면 과거 분사를 쓴다. 자, 그 다음 문장. I cannot concentrate on my work with you standing next to me. 어떤 상태? 너가 내 옆에 진행이죠. 서 있는 상태로는 나는 집중할 수가 없어. 라는 거. 그 다음에 My father fell asleep with the TV turned on. TV와 TV의 관계가 수동이죠. TV가 켜있는 상태로 잠이 들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진짜 마지막 관용 표현이거든요. 관용 표현은 뭐 볼 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 쭉쭉쭉쭉 그냥 이렇게 체킹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볼게요. 지금 이제 보면 generally speaking 일반적으로 말해서 자연재해는 예측될 수 없다, 예방될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연한 일반적으로 주어를 생략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편 수거처럼 쓰인다. 요거를 알아두시면 돼요. 뭐처럼 쓰인다? 수거처럼 쓰인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밑줄 쩍쩍 긋고 당연히 또 테스트 오겠죠. 외워야 됩니다. Generally speaking 일반적으로 말해서, strictly speaking 엄격히 말해서, speaking of 말하자면, talking of 말하자면,
frankly speaking, 솔직히 말해서. judging from, 판단컨대. considering, 고려하면.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분사 형태의 전치사는 뒤에 명사가 온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considering his age, 이런 거. regarding, 혹은 concerning, his action, 이렇게. including, 그 다음에 excluding, 제외하고. 이렇게 해서 표현을 써서 예문 하나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considering, her age, 그녀의 나이를 고려해보면 또 이렇게 명사가 옵니다. 그는 여전히 많은 열정을 가지고 있다. 힘을 갖고 있다. 그 다음 문장. I visited several cities in Europe, including 포함하여 Paris and Rome. 파리와 로마를 포함하여 많은 도시를 여러 번 방문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분사와 분사 구분의 설명 학생 여러분들 매우 잘 따라오셨습니다. 우리 이제 본 수업 시간에 이 분사와 분사 구분의 활용 문제로 우리 오늘의 내용들을 또 잘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